자, 잘 쉬셨죠? 네, 지번의 부여하고 표기 방법 보도록 하죠. 이 부분이 한 문제가 나오는데, 지번의 경우는 누가 부여하느냐? 아까 배웠던 건 서론이고요. 이제 본론인데, 지번은 지적, 소관청에 부여하되, 항을 꺼내다 보니까 부여하는 기본은 북서에서 시작을 해서 남동으로 지나도록 부여하는 것이 진행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북서에서 시작해서 남동인데, 23회인가 4회 나오기를 쉽게 냈습니다. 한 문제가 나오기를. 우리나라 지번은 남동에서 북서로 부여한다. 서비스 문제죠? 네. 이렇게 나오도 기출 문제다 보니까 지적법은 생각보다 쉽게 나와요, 문제가. 근데 지번의 경우는 이제 표기 생긴 형태로 가게 되면 지번이 10번 지번도 있고, 산 10번도 있고, 10의 1번이 있고, 산 10의 1번이 있을 경우에 지번이 요 네 가지 모양새를 갖는데 10번, 30번 나온 지번을 본번만 된 지번이라고 부르고, 밑에 지번은 본번이란 번호하고 부번이 만나서 지번을 구성할 수도 있게 됩니다. 앞에 번호는 본번이고 뒤에 번호가 부번이에요. 이렇게 하나의 지번 구성할 수도 있는데 지번은 부번만으로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번만 나온 지번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느냐? 본번만 하나만 나온 것을 단식 지번이라고 부르고 본번, 부번 같이 나온 지번을 복식이라고 부릅니다. 탁구 치는 경우 혼자 치는 걸 뭐라고 불러요? 단식. 둘이 치면 복식으로 기이하시면 뭐 별 무리가 없고, 지번을 표기할 당시에는 10과 10의 1 이렇게 원칙은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 원칙입니다.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게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지번 앞에 한글 산자 쓰는 경우가 있는데, 산자 쓰는 경우는 이 토지가 임야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다거나 임야도에 등록한 토지의 경우 지번 앞에 산자가 붙습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어떤 장부를 띄고자 할 때 산 10번 지을 경우는 어떤 대장을 떼야 될까? 산 10번 지을 경우는 임야대장 떼는 것이고, 도면을 띄고 싶을 때에도 임야도 띄면 되겠죠. 그냥 10번 지을 때는 토지대장, 반대 개념이니까 도면의 경우는 지적도 띄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 지번 가지고서 원하는 장부를 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지번 앞에 산자 붙는 경우 언제 붙는다고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붙은 토지죠. 등록한 토지 산자가 붙는데, 혹 시험 지문사항에서 지목이 임야의 경우에 지번 앞에 산을 쓴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말은 맞는 말 틀린 말? 지목이 임야일 경우에 지번 앞에 산을 부여한다 그러면 이 지문은 틀린 말입니다. 산을 쓰고 안 쓰고는 지목 따라 세분하는 것이 아니라 대장 따라 세분하는 거예요. 대장 따라서. 산 속에 절들이 많이 있죠. 절의 지목은 좀 이따 배우게 되면 종기용지입니다. 종기용지이지만 절의 주소를 보게 되면 무슨 동, 무슨 리, 산 몇 번지로 나와요. 왜 종기용지에 산자가 붙을까? 지목이 임야가 아닌데. 비록 종기용지이지만 등록한 장부가 임야대장 때문에 등록했기 때문에 산자가 붙은 거, 지목 임이라고 붙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간평사 문제에서 이게 한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지목이 임야의 경우 지번 앞에 산을 부여한다. 이 지문은 틀린 말이니까 주의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지번이 본번과 부번 구성할 당시에 본번과 부번 사이에는 작대기 표시로서 연결하고 읽을 때는 의라고 읽게 됩니다. 표시는 뭘로 하시고? 짝대기. 읽을 때는 의인데, 또 나눠드린 이유가 또 예전에 기출 문제가 나오기를 본번과 부번 구성할 당시에 본번과 부번 사이에는 작대기 또는 의로 표시한다라고 시험에 출제했습니다. 이 말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죠. 얘는 뭐 하는 것이고 표시하는 것이고 얘는 읽는 거니까 달라요. 그래서 얘는 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지문 때문에 많이들 퐁당퐁당 빠졌는데, 표시하고 읽는 거 다른 개념이다 보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구별하시라고 표시는 뭘로 해라? 작대기. 읽을 때는 의 나눈 거니까 세분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 교재에서 지번의 표기 방법하고 구성을 설명드렸고요. 근데 지번 부여 목적은 따라오실 필요 없습니다. 뭐 똑같은 지번 없다 보니까 토지로 개별화시키고 특정화시키며 토지 위치 파악할 수 있다고 뭐 기본 개념이다 보니까 거의 시험에 안 내고, 근데 시험에 나오는 것은 밑에 토지등에 따른 지번 부여 기준에서 각종 토지등이 발생한 게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해서 여기 대부분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처음 나온 것이 이제 신규 등록이 있다거나 또는 등록 전환이 있을 경우 지번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물어보는데, 원칙은 이 대상 토지가 있게 되면 대상 토지하고 인접한 토지, 줄여서 인접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떻게 부여라고요? 인접지 본번에 부번이 원칙이에요. 이 말 뜻은 요만큼의 바다를
매립했을 경우에 이 땅의 지번이 몇 번이냐 물어보게 되면 1땅이랑 지번 부여할 때는 뭘 찾아야 돼? 먼저 찾을 것이 인접지를 찾아야 돼요. 인접한 땅이 세 필지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세 필지가 있는데 이 땅이 5의 1번이고 6번이고 7번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인접한 땅이 3개가 있는데 이 중에 본번으로 된 땅은 2개가 있죠. 이게 부번이잖아요. 그럼 얘는 예선 탈락 빠져야 되고 빠른 번번은 6번이니까 이 토지의 지번은 6-1이 아니라 6의 1로 줘라요. 그럼 6회를 주게 되면 토지 위치 파악할 수 있어요? 어디 위치에 있더라? 6번 옆에 있고 같은 지번 있나요? 똑같은 지번 없잖아요. 그럼 지번의 기능은 다 하는 것이 이 지번의 뜻이에요. 원칙은 어떻게 부여하더라? 인접지 본번에 부번을 줄 거,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이 부번이라는 얘기는 예외는 자동으로 뭐가 될까요? 지번은 본번 아니면 부번인데 하나가 원칙이면 하나 예외로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부번이 원칙이라는 얘기는 예외는 본번만 부여하는 게 예외로 빠진다는 얘기예요. 안더스탠드? 그러다 보니까 원칙이 부번이니까 지번은 본번이고 부번이 있는데 하나가 원칙이면 하나 자동 예외로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이 너무 어려웠나? 지번은 2개가 있는데 본번 주는 경우이고 부번 주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가 원칙이면 하나 자동으로 예외된다는 얘기예요. 그 원칙이 본번이 원칙, 부번이 원칙? 부번이 원칙이니까 예외 규정은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최종 본번 다음 번호부터 순차적으로 본번만으로 부여할 수 있다 하여한다. 이건 할 수 있다 재량상의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할 수 있다 규정이지 하여한다 의무 규정 아니에요. 3가지 예외가 따라붙는데 하나의 경우는 대상 토지가 제일 마지막 지번, 최종 지번 토지와 인접한 경우는 그 다음 지번 줄 수도 있다. 이게 첫 번째 예외 규정인데 이게 뭔 말이냐? 이 일대가 전부 다 섬이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이렇게 섬이 이렇게 있는데 요게 제일 마지막 지번이에요. 섬 지역에 제일 마지막 지번 최종 지번이라는 얘기는 7번까지 썼나요? 그럼 8번 아직 안 썼죠? 그럼 요 토지 8번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6의 1번을 주니까 지번의 기능 다 했죠? 8을 한번 줘보자는 얘기예요. 8을 주게 되면 8번은 7번 옆에 있다고 위치 파악할 수 있고 똑같은 지번 없으니까 8번을 주던 6회를 주던 지번의 기능 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번을 표기하고 관리할 때 입장에서 보게 되면 본번이 깨끗하고 좋아요? 부번이 좋아요? 본번이 깨끗하고 좋으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다음 번은 본번 8번을 줄 수도 있다 이 뜻이에요. 이 뜻이고 두 번째 경우는 이미 등록한 토지와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서 거리상으로 먼 거리여서 부번이 불합리할 때는 본번만 줄 수도 있다가 예외 규정 두 번째인데 이거는 여기 섬인데 이 앞쪽에 또 조그만 섬이 또 하나 발견됩니다. 여기 섬이 하나 발견된 경우에 이 섬 지번 부여할 당시에는 얘랑 가장 인접한 땅이 여기 있죠? 가까이 있잖아요. 여길 인접지 본번 주게 되면 7의 1번을 줘야 돼요. 근데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서 지번은 연결이 안 될 경우에는 어차피 지번 연결 안 될 바에는 깨끗하게로 주겠다 그래서 본번만 줄 수도 있다 이 뜻이고 또 여러 필지로 가는 경우에도 필지 여러 개로 나눠지게 되면 부번 부여하면 정신 없어지니까 본번만 줄 수도 있다 해서 요 3가지 말이 나오게 되면 요 말이 따라 붙어야 돼요. 요 말이. 그래서 요 3가지 말은 요 3가지의 경우는 최종 본번 다음 번호부터 순차적으로 본번만 부여할 수 있다 해야지 하얀 의무 규정 아닙니다. 조심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분할. 분할이라는 경우는 하나의 필지 둘로 나누는 게 분할이다 보니까 분할 후 필지의 지번 원칙은 분할 후에 하나의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되기 전 지번, 분할 전 지번 그대로 부여하게 되고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경우는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기서 암기할 사항은 이걸 외우셔야 돼요. 최종 부번 다음 부번에서 외우시는데 예를 들어 이제 하나의 필지가 나눠보게 되면 10번 토지 있다고 가정을 하고 10번을 둘로 나눴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북서기본 원칙이니까 서에서 동으로 진행을 해야 돼요. 지번이. 그럼 이렇게 진행할 경우 하나의 필지는 어떤 거 주래요? 분할자지면 그대로 줘라. 그럼 여기다 10번 토지 그냥 지번 그대로 줄 것이고 여기 10번을 써까지 부번 안 썼죠? 그럼 하나는 10번 그대로 주고 이쪽은 10에 1로 가는 겁니다. 10번을 분할하면 하나 10번 그대로 주고 10에 1로 가는 것이 10번 분할할 때 모양새가 된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진행하다가 다시 또 10번을 또 분할하게 되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봐야 되죠. 그럼 또 분할 후 하나의 필지는 옛날 집은 주래요. 그럼 10번 여기다 그대로 주고 여기서 질문 요 안에서 제일 마지막 최종 부번이 몇 번이에요? 누가 자꾸 다시란 말 쓰는데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지금? 으드득. 자 최종 부번은 1번. 얘는 본번이고 부번이니까 사용한 제일 마지막 최종 부번은 1번이잖아요. 오케이. 그 다음 부번은 2번이니까 11번 썼죠? 그럼 10과 10의 2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10번을 또 분할하게 되면 10번 그대로 주고 10과 10의 3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분할하게 되면 본번은 안 건드려요. 본번은 가만히 놔두고 10의 1, 10의 2, 10의 3 부번 잡고 주는 것을 표현상으로 최종 부번, 다음 부번 그런 것이지 본번은 건들지 않습니다. 이 10의 1을 또 분할하게 되면 10의 1 하나 그대로 주겠네요. 지금 여기 10의 3까지 썼죠? 그러면 10의 4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오판하기 쉬운 게 10의 3이랑 10의 4는 붙어있겠지. 이건 내 생각이에요. 분할 시점이 다른 경우는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다 보니까 옛날엔 토지 찾을 때가 만만한 게 아니었어요. 지금 내비 때문에 잘 찾아가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면 토지 찾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어쨌든 9번은 이어져요, 떨어져요? 떨어져 있지만 10번은 이 안에 있다요. 여기 분할할 때 모양새가 되므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나오게 된 규정이 예외 규정이에요. 읽어보게 되면 다만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이거 노무 규정입니다. 그럼 분할하는 경우 예외 규정이 분할하는 필지상에 주거나 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게 되면 분할되기 전에 종전 지번을 의무적으로 우선 부여, 여기는 하여야 한다 의무 규정이에요. 할 수 있다 규정이 아니라 신규 등록하고 등록 전환은 할 수 있다죠? 여긴 하여야 한다 규정인데 이게 왜 나왔나 보자고요. 제도의 뜻만 해서 답이 저절로 나오는데 자 필지가 이렇게 있다 가정을 하고 아시면 돼.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자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지번이 5번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분할하기 전에 이 토지에 대해서 토지의 등기부도 있고 토지 대장도 있겠죠. 토지 대장, 토지 등기부 지번이 몇 번일까? 다 5번입니다. 5번 쓰고 있고 이 건물의 경우도 건축물 대장하고 건물 등기부도 몇 번을 쓸까? 다 5번이에요. 5번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있다가 토지를 둘로 분할을 합니다. 분할을 하게 되면 하나는 5번 주고 1로 흘러와야 되니까 여기를 5에 1로 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럼 5에 1을 주게 되면 지금은 분할된 것이 토지예요? 건물이에요? 토지죠? 건물은 바뀐 게 없잖아요. 그럼 여기가 5에 1로 바뀌어버리게 되면 기존에 있던 장부들을 5에 1로 다 고쳐야 돼 이거를. 아닌가요? 맞죠? 이게 합리적이냐? 아니면 어차피 부번은 안 이어지니까 여기다 5번을 주고 여기 5회를 주게 되면 여기는 손댈 필요가 없잖아요. 이 땅 주인은 그냥 그대로 5번 쓰면 되잖아요. 주소를. 그럼 어떤 게 더 편해요? 여기다 먼저 주는 게 편하겠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분할하는 필지상에 주거나 건축물 사무실이 있게 되면 방향 따지지 말고 여기 옛날 집원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업무 처리에 상당히 간소화가 되니까 이런 규정이 나오게 된 것이 그 뜻이에요. 그럼 그냥 막 요즘 이게 왜 나왔나 뜻만 조금만 이해하시면 아 이것 때문에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는 순간 별게 아닙니다. 여기는 하여한다 규정이에요. 요 말 뜻 이해 갔어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합병인데 합병할 경우는 지번 어떻게 부여하느냐? 합병할 때는 원칙은 합병 대상 지번 중에서 선순위 가장 빠른 지번을 지번으로 가는데 선순위의 개념은 본번이 있을 당시에는 본번 중 가장 빠른 선순위 지번을 지번으로 쓰는 것이 이게 지번 부여 모형사가 됩니다. 그 표에 나온 내용들을 한번 간단히 정리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번이 줄여서 그냥 5번, 6번, 7번 합병하더라. 그럼 가장 빠른 지번은 5번이 되겠죠. 6번, 7번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똑같이 놓고 봐서 10의 1번, 11의 1번, 12의 1번 이렇게 합병되는 순간 가장 빠른 지번은 10의 1이 되겠죠. 다 없어버리고 그럼 본번만 합병되는 경우는 본번 중 가장 빠른 지번이 선순위, 부번끼리는 가장 빠른 부번이 선순위가 되고 반대로 10의 1번,
11의 1번, 17번, 18번 합병 되는 순간 부번도 있고 본번도 있죠. 같이 섞여 있는 경우는 부번은 없어지고 본번 중 가장 빠른 17번이 지번이에요. 요게 선수 이 모델입니다. 그럼 여기는 본번이 있나 이 안에는? 본번이 있죠. 본번이 있을 때 본번 중 가장 빠른 선순위가 지번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본번이 있어요? 없죠. 본번이 없을 때 부번 중 가장 빠른 거. 여기 다 본번이죠. 가장 빠른 지번 이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요게 선순위 모델이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을 것이고, 예외 규정 보게 되면 합병하는 토지상에 주거나 사무실 등 건축물이 존재해서 토지 소유자가 이 땅에 지번을 부여해달라고 신청한 때에는 그 지번을 의무적으로 우선 부여하여야 한다. 여기도 의무 규정인데 이게 뭔 말이냐 여기 보게 되면, 자 한번 틀려보세요. 분할할 때 주거나 사무실 있게 되면 그냥 주는 게 신청했을 때 그 지번 주라 그랬으니까 한번 따져봤을 때 똑같이 요거가 내려와서 5번, 6번, 7번 합병하더라. 그럼 지번이 몇 번인가요? 5번이죠. 근데 5, 6, 7 합병하는데 7번 토지 안에 건물이 있답니다. 그럼 합병하고 지번이 몇 번이 될까? 하나, 둘, 셋. 7번. 예, 5번입니다. 뭐라고요? 빨리 외치세요. 5번이에요. 왜 5번일까? 이거 달라고 신청 안 했으니까. 합병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달라고 신청해야 주는 거예요. 소유자가 이거 주세요라고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때는 7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고 돼버리는 거예요. 차이점이 나왔죠? 분할할 때는 신청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럼 소관청이 알아서 부여해 주는데 합병할 때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해야 주는 겁니다. 신청 안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것이고 선순위가 되는 것이고, 신청했을 땐 7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로 바뀌다 보니까 분할합병에서 주거와 사무실 한 번씩 나오는데 합병할 때만큼 뭐가 붙어있는? 요게 붙어있어요. 소유자 신청할 때 그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로 바뀌니까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요 말 뜻 이해 갔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마지막 남은 것이 이제 넘어가시면 42페이지에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 시행령을 의미하는데,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을 시행한 지역을 다른 말로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하다고 부릅니다. 이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은 지분별로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이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불규칙한 땅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땅에 대해서 개발 사업을 시행을 해서 실제로 이렇게 예쁘장하게 조성을 합니다. 조성을 해서 돌려주는 게 바로 도시개발 사업에 의한 환지 처분인데, 기존의 필지가 5번이 있고 6번이 있고 7번, 5의 1번, 6의 1번, 7의 1번이 있을 경우에 이런 땅을 개발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구획을 정리하게 되면 지번 어떻게 부여할 것이 그 목적이 따라옵니다. 그럼 필지가 예뻐졌나요? 여기 좀 테마가 좀 있어요. 필지가 예뻐졌기 때문에 지번을 부여할 때도 깨끗하게 부여하기 위해선 원칙은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뭐만 사용하래요? 종전 지번 중 본번만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쓸 지번 몇 개 있을까? 5번, 6번, 7번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럼 밑에 부번들은 전부 다 없어집니다. 죽어버려요. 원칙 뭐만 사용한다고요? 자꾸 외쳐야 돼. 본번만 사용하더라. 근데 문제는 본번 다 사용하느냐? 그게 아니다. 제외되는 게 있기 때문에 본번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두 개가 빠지는데, 하나 사업시행지역 안과 사업시행지역 밖에 동일한 본번이 있을 땐 이 지번 사용할 수가 없다요. 지번 사람에 부여하다 보니까 같은 지번 두 개가 발생할 수가 있고, 혹 발생했을 때를 다른 말로 중번이 발생했다고 부릅니다. 번호 중복계 두 개가 들어오게 되면 하나는 의무적으로 없어져야 돼요. 어쩌다 보니까 사업시행지역도 5번이 발생했는데 밖에도 5번이 있더라요. 안과 밖에 번호가 똑같은 게 들어왔죠. 하나는 의무적으로 없어져야 돼요. 그 밖에를 없앨 것이냐 안을 없앨 것이냐예요.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밖에는 사업 시행했어요? 안에 토지 바뀐 거 없죠? 네. 밖에 그냥 쓰라고 놔두고 안에서 이 집안 안 써버리는 겁니다. 양보한 거에 밖에 쓰라고. 요 말 이해 갔죠? 네. 두 번째가 사업 시행지역 경계에 걸친 지번도, 경계에 걸친 지번 사용할 수가 없다는데, 경계에 걸친 지번이라는 것은 지금 쓸 지번은 몇 개 남았어요? 지금 6번, 7번 두 개 남았죠? 이게 없어졌으니까 7번 땅이 하나의 필지가 이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필지입니다. 이만한 땅 중 일부가 포함되어 버리고 사업에 걸쳐버리게 되면 사업 시행령 안과 밖에 놓이게 되면 토지는 분할을 해야 돼요. 1필지가 안 되다 보니까 분할을 하게 되면 밖에 땅 지번 줘야겠네요. 7번 그대로 써라야 돼. 이 지번 원래 지번 안에서 이 지번
안 써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개 왜 안 쓸까? 쉽게 이해하면 돼요. 밖에서 써야 되니까 양보한 거예요. 오케이? 그럼 원칙은 뭐만 쓰는 게 원칙인데 외쳐야 돼. 종전 지번 중 본문만 사용을 하는데 단 두 가지는 사용할 수 없다. 뭐하고 뭐? 안과 밖에 동일한 지번하고 경계, 걸친 지번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외 규정이 따라 붙는데 예외 규정은 말 뜻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칠판에서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 몇 개 남았어요? 종전 지번 하나 남았죠? 6번 하나 남았잖아요. 그럼 새롭게 부여할 지번의 숫자는 도로 빼고 6개죠? 아닌가? 맞잖아요. 그럼 어디가 더 적어요? 종전 지번이 적어요? 새로 정할 지번의 수가 적어요? 종전 지번이 적죠? 그럼 이제 예외 규정 보니까 예외 규정이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은 때에는 이 예외 규정인데 이 말이 뜻하는 건 뭘 뜻하느냐? 6필지 지번을 부여해 줘야 되는데 쓸 지번 몇 개밖에 안 남았더라? 하나밖에 안 남았더라요. 그럼 지번이 다른 말로 부족하다예요. 부족하다는 말이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 정할 지번의 수보다 적단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 말 뜻이 갔어요? 그럼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지번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물어나 보자고. 우리 강의실이 10필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10필지의 소유자들이세요. 오케이? 10필지 소유자 여러분들이 제가 사업 시행자예요. 이 땅을 구획정리 사업을 해서 땅을 환지해 드리겠대. 그럼 여러분 땅을 환지 다 해드리려고 그러면 땅이 몇 필지가 나와야 환지가 될까? 최소한. 하나, 둘, 셋. 10명한테 환지해 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땅을 조성을 해야 될 거예요. 대지를. 이 대지 몇 필지가 나와야 환지가 될까? 10필지가 아니니까 어려운 문제예요. 10필지가 나오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사업에 들어간 비용은 누가 충당해요? 미쳤어요? 내가 총 맞았어요? 돈 내 돈 사업해주게? 생각을 해봐야지. 사업 시행자가 사업에 충당하려고 떼놓은 땅이 있잖아요. 비용에 충당할 땅, 다른 말로 채비지. 채비를 팔아서 땅에 비용에 충당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10명 환지해주고 비용을 떼먹을 땅 있잖아요. 채비지가 발생해야 되니까 필지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숫자상으로. 그럼 여러 명이 환지 다 바른다 할지라도 필지는 최소 11개 이상이 나와야 되니까 지번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뜻 이해 갔어요? 부족하다는 말이 부여할 수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 정할 지번의 수보다 적다 이 말 뜻이에요. 그럼 메꿔줘야겠네요. 메꿀 때 어떻게 메꿀 것이냐 이게 예외 규정이에요. 메꿀 때에는 블록식으로 한 해 본번을 부여한 후에 세 번에서 부번 부여할 수도 있고 이 말 뜻은 어차피 지번이 부족하게 됐으니까 아예 여기를 1블록이라고 쪼개고 여기를 2블록 쪼개가지고서 1블록에 1, 1블록에 2, 1블록에 3 이렇게 부여할 수도 있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이래도 지번은 깨끗하게 부여되니까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의 방법은 최종 본번 다음 번호부터 최종 본번 다음 번호부터 순차적으로 본번만으로도 부여할 수 있다는 제한상에 따라 붙어요. 이제 요건 한 설명드린 것이 요건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인데 쓸 지번 몇 개 남았어요? 6번 남았죠? 요 6번을 여기다 주고 이 지역 상계동일 경우에 아까 우리 상계동 제일 마지막 지번 몇 번이었었어요? 900번. 이거 기억하고 계시네. 장하십니다. 900번이죠? 그 다음 901번, 902번, 903번 이렇게 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지번은 깨끗하니까. 이해 갔어요? 그럼 이 말이 나오는 건 언제 나오느냐? 요 말이 나올 때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인지 알고 들어가셔야 돼. 이 말 뜻은 지번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좀 테마가 좀 있어요. 끝까지 지번 어떻게 부여하겠다는 뜻이 숨어 있느냐? 지번을 깨끗하게 쓰겠다는 뜻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좀 파악하고 들어가시면 아, 요게 왜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안 어렵죠? 네. 나는 그렇게 여러분 얼굴이 이렇게 어려울까? 자, 어쨌든 간에 이거 지금 잡아 놓으시고 두 개가 논점이 더 남았는데 이 지적 확정 식량 실시 지역을 준용하면서 지번 똑같이 부여하는 경우가 세 가지 있게 됩니다. 준용한다는 얘기는 이 지역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가는 경우가 지번 부여 지역 내에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 방법을 따라 지번 부여할 수도 있고, 두 번째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서 지번 새롭게 정하는 경우인데, 행정구역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도 이 방법을 따라갈 수가 있고요. 세 번째가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 방법을 따라갈 수가 있다 해서 이 세 가지 방법은 이 방법을 준용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지번 공부가 돼 있나 안 돼 있나는 이걸로 물어봐요. 이걸로 물어보는데, 다시 지번을 변경합니다. 지번 어떻게 부여할까요? 물어보게 되면 나올 말은 그게 아니라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을 준용한다 이 말이 나와야 돼요. 행정구역에 변경이 생겼습니다. 지번 어떻게 부여할까?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을 준용한다 이 말이 나와야 되고, 축척을 변경합니다. 지번 어떻게 부여해요?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 준용한다 이 말 나오면 지번이 끝난 거예요. 공부가. 근데 이 지번은 오늘 첫 시간 처음 배웠죠? 다음 주 3주까지 지적법 나가는데 3주 내내 나와 이 말은. 오늘 공부가 안 돼 있으면 다음 주 또 외워야 돼요. 이 부분은 다음 주 또 안 돼. 그 다음 또 외워야 돼요. 여기는 지적법 끝날 때까지 매일 나오기 때문에 지금 외워놓으시면 뒤가 편하고, 지금 정리 안 해놓게 되면 뒤에 가면 공부할 양이 쌓이기 시작을 해요. 그럼 지금 미리 맞고 넘어갈래? 뒤에 가서 뒤통수 세게 맞을래요? 미리 맞고 나는 게 편합니다. 매도 먼저 맞으래요? 아니면 나중에 맞으래요? 먼저요. 먼저 맞는데, 먼저 맞아봤나요? 먼저 맞는 게 아파요? 나중에 맞는 게 아파요? 아니에요. 잘못하신 거예요. 먼저 맞는 건 안 아파요. 나중에 맞을 때 아픈 거예요. 선생이 힘이 빠져가지고서 진짜 스냅으로만 촥 때릴 때 이게 아프지, 힘들어가 딱 때리면은 아프질 않아요. 힘은 여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맞아봤어야 알지? 자, 아닌가? 그래서 뭐 할 때 뭐 힘 빼라 그러잖아 자꾸. 힘 주고 뻥 쳐봐야 안 맞아요. 근데 힘을 딱 빼고선 촥 때리면 맞는 그 감기는 속도가 상당히 아픕니다. 역시 맞아본 사람만이 알아요. 자, 어쨌든 간에 자, 요건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여기서만 시험에 3번 나왔어요. 이거 가지고 이제 이 큰 것들은 지금도 시험 많이 냈기 때문에 이제 큰 걸 또 내니 껄끄러워요. 이런 것들이 많이 숨어있는 걸 많이 내니까 요거 3개 주의할 부분이고요. 마지막 하나 더 남은 것이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 지번 부여할 때, 즉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은 원칙이 공사 준공 후가 원칙이지만,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도 지번은 미리 부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전에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미리 부여할 수가 있는데, 미리 부여할 때는 뭘 따라 부여하느냐? 이때는 도시개발 사업 계획도에 의거해서 지번은 미리 부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15회 기출 문제예요. 여기까지만 공부 끝나게 되면 지번은 맞춰요.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문제 나옵니다. 되게 많죠, 근데. 뭐가 많아? 그림 빼고 나면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몇 줄 압축시켜가지고 몇 줄 외우면 충분히 외우는데, 지금 3월달인가요? 그럼 5월달, 7월달, 9월달 계속 배우니까 나중에 또 외워도 돼요. 5월달에 나도 외워 상관없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체크해놓고서 정리하실 부분이고요. 마지막 남은 것이 이제 지번 변경이란 말이 따라 붙는데, 지번은 누가 부여했느냐? 지적, 소관청이 부여했습니다. 소관청이 부여했지만 지번 부여 지역에 일부나 전부에 지번이 연결되지 않을 때에는 지번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 변경할 때는 직권으로 변경할 수 없고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지번을 변경할 수가 있게 됩니다. 누구 승인 받으라고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시도지사 할 때 시장은 누구 의미하고?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 의미하는 것이고, 밑에 대도시 시장은 광역시는 아니지만 구가에 있는 시장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지번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절차에서 1번하고 1번만 보면 되겠네요. 절차는 아까 승인받을 당시엔 승인 신청서에다가 지번 부여 지역의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하는 내역을 상세히 적은 다음에 승인 신청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신청받은 지도지사 등이 승인을 내려주게 되면 지번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 이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지번을 어떻게 부여합니까? 이게 문제 나오는 거예요. 지번 어떻게 부여할까요? 나 같으면은 칠판 보시기에 맨 우측 꼭대기를 꼭 보겠어. 네, 저 말이 나오면 공부가 끝난 거예요. 지번 변경하더라. 어떻게 부여한다고요?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을 준용한다. 이 말이 나와야 돼요. 그 말이 안 나오면 지번 공부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축척 변경합니다. 지번 어떻게 부여해요?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을 준용한다.
예, 준용하죠? 네. 다음 주에 제가 질문할 겁니다. 축제변경 나갈 때 지번 바뀝니까? 그럼 뭐라 그럴까요?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점을 준용한다. 증인들 많으니까 한번 기다려보자고요. 그 말 나오나 지번 안 바뀐다고 딱 잡았대나. 어쨌든 간에 2주 후에 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도 계속 나올 때 지번은 매번 나와요. 그러니까 공부해 놓으시면 뒤로 갈수록 공부량이 줄어드니까 반드시 숙지 좀 하시길 바라고. 다음 페이지 지번을 왜 변경하는가 사연은 안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에 결번 나오는데 결번이란 것은 칠판에서 요거 봐가지고 응용하자고 이제 외울 건 아니고 아시면 돼요. 자, 합병하면 지번 어떤 거 사용했어요? 선순위 썼죠? 그럼 5, 6, 7 중 합병 시의 지번은 5번이 되잖아요. 그럼 6, 7번은 중네요. 그럼 선순위 지번 썼다는 얘기는 합병 대상 지번 중에서 후순위 지번은 결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럼 이쪽에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원 어떤 것만 썼대요? 종전 지번 중 부분만 썼잖아요. 원칙. 그럼 종전 지번 중 부번은 결번. 오케이? 그 지번을 변경합니다. 어딜 따라가요? 6을 따라가잖아. 그럼 어떤 번호 주고요? 부번, 결번. 행정구역 변경도 6을 따라가죠? 부번, 결번. 축샷 변경도 6을 따라가죠? 부번, 결번. 오케이? 그 다음에 분할하면 결번이 발생할까? 분할한 토지를 쪼개서 번호 부여할 사이즈 결번 발생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분할은 결번 발생할 이유가 없다요. 그 다음에 등록 전환하게 되면 결번이 발생할까? 등록 전환? 자, 어떤 거 하지 마시고. 등록 전환은 뜻이 뭔가요? 임야대장, 임야대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바뀌는 거죠? 그럼 아까 별 임야대장은 지번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산자 지번. 그럼 토지대장은 숫자로만 나와야 되니까 산자 지번은 결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등록 전환 시에도 어떤 번호 죽더라? 산자 지번은 결번이 발생하는 겁니다. 오케이? 산자 지번 없어서 다시 부여한 거니까. 그럼 신규 등록은 결번이 발생할까요? 얘는 결번 발생하지 않겠죠? 얘는 결번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근데 외우는 게 아니라 등록 전환은 지번 인접지 본번에 부번 부여했죠? 그럼 본번 숫자로만 부여하다 보니까 옛날 산자 지번은 자동으로 결번. 합병하게 되면 어떤 거 썼어요? 선순위, 후순위 지번은 결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령 뭐만 썼어요? 원칙이? 본번만, 부번은 자동으로 결번. 똑같이 가는 경우 지번 변경, 행정구역 변경, 축척 변경 다 뭐만 쓰더라? 본번만, 부번은 전부 다 결번되니까 죽는 번호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죽는 번호 외우는 게 아니라 지번 어떻게 부여하는지만 아시면 반대로 이해하면 다 죽는 거예요. 합병하면 어떤 거 썼어요? 선순위. 그 반대로 후순위 집어는 결번. 이렇게 풀고 가는 거지 외우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령 종전 지번 중 본번만. 그럼 종전 지번 중 부번은 이렇게 풀고 가면 죽는 거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외우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책 보니까 결번이 발생하는 경우에서 지번 변경, 행정구역 변경, 도시개발 사업, 축척 변경, 지번 변경 다 똑같은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 전환과 합병도 결번 발생하겠네요. 해면성 말소도 결번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신규 등록은 결번 발생할 이유가 없고 분할도 결번 발생할 이유가 없고 지목 변경은 지목하다 바뀌는 것이 결번 발생할 이유가 없다 보니 결번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결번이 발생하게 되면 이 발생한 결번은 결번 대장에다가 기재한 후에 소관청 이용구이 보관하게 됩니다. 어떤 대장이라고요? 결번 대장입니다. 여기까지 지번으로서 지번 한 문제 꼭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사용 목적이란 말 대신 용도란 말 고치세요. 용도에 따라 토지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해서 사용 목적의 정확한 명칭이 용도예요. 용도로 고쳐놓으시기 바라고. 지목이 변천사는 안 보셔도 됩니다. 지금 지목도 모르는데 옛날 거 외울 필요 없으니까. 혹 시험 지문상에서 나오게 되면 잘 들으세요. 늘 맞는 말이 있어요. 늘 맞는 말은 토지 조사 당시에 우리나라 지목은 총 18개로 했다 그러면 알아요? 그때 내용? 아니요.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 옛날 얘기 다 맞는 말이에요.
그 옛날에 뭐 이랬던 적이 있었다 그러면은 다 맞는 말이니까 옛날에 18개가 있었나? 갸우뚱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시험 문제는 현행 법조문을 답을 만들기 때문에 옛날 얘기는 다 맞는 말이에요. 이해 가셨나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랬던 적이 있었다 그러면 다 맞는 말이니까 넘어가시는 겁니다. 그럼 세뇌시켰으니까 물어는 봐야지. 공식법 1번 문제 지문에 우리나라 호랑이는 옛날 담배를 피웠다 그러면은 넘어가자고요. 자, 그런 식으로 옛날 말은 다 맞는 말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고 항상 현재 지문만 답을 만들게 됩니다. 넘어가게 되면 지목의 분류란 말 나오는데 지목의 분류할 때 유형이 3가지 유형이 있게 됩니다. 넘어가니까 3가지. 첫 번째 유형이 지형 지목이란 지목이 있고 또 하나는 토성 지목이 있고 마지막이 용도 지목이 있는데 토지의 생긴 형태 보고 정할 때가 지형 지목 그래요. 우리나라는 선택을 안 했고요. 토지 성질 보고 정할 때가 토성 지목 우리도 채택을 안 했고 우리가 채택한 건 용도 지목입니다. 토지 용도 보고 지목을 정한다 그래서 우리 아까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라 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 지목이 우리 지목이다 이렇게 기하시길 바라고요. 지목 설정의 원칙은 크게 4가지 원칙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일필 일목의 원칙. 하나의 필지의 지목은 하나만 부여한다. 줄여서 일필지 일지목을 일필 일목 그러고요. 두 번째가 주지목 추정의 원칙. 땡땡 쳐놓으시고 써있는 말 있죠. 뭐라고 써있어요? 양입지. 하나의 필지에 각기 다른 지목이 2개 이상 있게 되면 주된 지목 토지 보고 지목을 정하더라. 아까 양입지란 말이 나왔었는데 양입지가 나오게 된 계기는 이 주지목 추정 원칙을 통해서 양입지가 파생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세 번째 영속성의 원칙은 지목을 정할 당시에 용도 보고 정했는데 문제는 이 용도가 일시로 바뀌는 경우에 지목을 바꿔줄 수가 있느냐요. 바꿔줄 수 없다 해서 일시 변경 불변 원칙이라는 말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 변경 불변이라는 얘기는 잠깐 바뀌었다고 지목을 바꿔줄 수는 없다가 되고 네 번째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은 아직 토지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목적을 정해놓게 되면 그 목적을 따라가 정하는 원칙을 사용 목적 추종이라는 말 쓰는데 대표적인 것이 대지만 조성이 되더라도 건물 쳤나요? 아직 안 졌죠? 대지 조성만 끝나면 지목을 미리 결정할 수가 있는 원칙을 사용 목적 추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뭐 제목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뭐 실제로 4개 내진 않아요. 그 다음에 지목의 표기 방법이란 말이 나오는데 지목이 나오는 장본은 몇 개 나오느냐? 지목은 4개 장부의 지목이 나옵니다. 어디 나온다고요? 4개 죽겠죠? 자, 지목은 4개 장부에 나오는데 먼저 나오는 것이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의 지목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지적도하고 임야도의 지목이 나옵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기재할 때 지목은 정식, 명칭 기재하는 것이 방법으로서 지목이 과수원의 경우는 과수원 다 적어야 되고 약칭으로 허용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적어야 돼요. 과수원은 과수원 적게 되고 목적용지도 다 적게 됩니다. 근데 하지만 밑에 하천, 유원지, 공장용지, 주차장 4개 나와 있죠? 요 지목 표기할 때 지적도 임야도의 경우는 부호로 기재하는데 부호 한 글자만 따야 돼요. 부호 기재할 때 원칙은 머리 글자 원칙이다 보니까 두 문자를 채택을 합니다. 그럼 과수원의 머리 글자가 뭔가요? 과죠. 그래서 과수원은 과로 등록하는 것이 방법인 반면에 이 머리 글자 겹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2번째 글자 차 문자 따는 경우가 4가지가 있는데 차 문자의 경우는 하천의 경우는 뭐를 따야 되느냐? 천을 따야 돼요. 하를 따게 되면 똑같은 말은 없지만 학교용지랑 비슷하니까 애초에 막아버리려고 천을 따게 됐고 공장용지의 경우는 공을 못 따고 장을 땁니다. 공을 따게 되면 똑같은 말이 있죠. 공원. 그래서 장을 딸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유원지가 있는데 유원지의 경우는 유를 따게 되면 유지랑 똑같다 보니까 원을 따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 차, 장의 경우는 주를 따면 주유수랑 똑같다 보니까 차를 따야 돼요. 요 4개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 다 머리 글자예요. 그럼 24개를 외울래요? 4개를 외울래요? 4개 낫겠죠? 그래서 유원지는 원, 공장용지는 장, 주차장은 차가 되고 하천은 천이 됩니다. 요 4개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머리 글자다 보니까 잡종지는 뭐를 따시고?
잡을 땁니다. 묘지는 묘를 따고, 그 다음에 광천지는 광을 따고, 목장용지는 목을 따야 돼요. 과감하게. 왜 틀렸어요? 맞잖아요. 다 따는 방법이 있다 보니까 요 네 개만 기억하시는데 이 네 개도 문제 낼까요? 아니요. 안 내요가 아니라 얘도 18회 시험, 19회 시험, 20회 시험, 23회 시험. 요거로만 4번 나왔어요. 서비스 문제예요. 지적법은 쉬워요. 공부 조금만 하시면 답이 눈에 빵긋빵긋 웃어. 내가 답인데 웃는데 등기법은 죽어라도 안 나와요. 꼭 숨어서 그러니까 지적법을 못 잡으시면 이 시험 못 넘어가요. 3, 4, 5월 달에는 어디에 올인하시느냐? 지적법에 올인하셔야 돼요. 뭐에 올인하시라고요? 지적법에 올인하시는 거예요. 3, 4월 달은 등기법은 수업만 들으시고 어차피 해보니까 어때요? 어렵죠? 그거 맞추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일단 쉬운 걸 잡아놓으시고 3, 4월 한 번 더 들은 다음에 5, 6 올라갈 때 그때 등기법 잡는 거예요. 그러면 잡혀요. 근데 지금 잘 잡지도 못한 거를 그냥 이것저것 다 하려고 마음만 급해가지고서 안 되니까 서두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한 번 서두르면 영국 속담에 9번을 그르친대요.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시고 올해 안 되면 언제 하면 돼요? 내년에 하면 되니까 마음이 편해야지 공부가 되는 거지. 꼭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으면 머리 쥐나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하시면서 길게 보시면 됩니다. 올해 끝내세요. 근데 자, 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게 되면 지목이 구분해서 실제 28개 지목이 어디에 뭐가 있는가 이걸 물어보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전. 지목은 끝난 다음에 묶어드릴게요. 지목 전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예작물, 약초, 뽕나무, 당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물을 이용하지 않고 재배하는 경우는 전이 됩니다. 2번 한번 읽어보시고 법조문에 나온 내용 아니니까. 두 번째 답.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울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물을 이용하지 않고 재배하게 되면 전이 되고 이용하는 경우는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과수원. 사과, 배, 밤, 호두,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줄쳐놓을 것이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아까 양입지 제한사유에서 종된 땅이 대인 경우는 양입할 수 없더라. 지목 몇 개 있었나요? 3개 있었죠. 과수원이 있었고 목장이 있었고 묘지가 있더라.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목장용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목장용지입니다. 초지는 지목이 뭐라고요? 초지. 목장용지입니다. 나중에 초지가 지목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초지는요. 풀밭이니까요. 전인데요. 그랬다가는 개가 풀 뜯어먹는 거예요. 뭐라고요? 개가 풀 뜯어먹는. 풀은 소가 먹어요? 개가 먹어요? 소 사는 곳은 목장. 말이 안 되는 소리는 뭐라 그래요? 개가 풀 뜯어먹는 소리 한다. 네,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죠. 풀은 개가 먹는 게 소가 먹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 축산법 2조 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모지도 목장용지이며 위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목장용지로 한다. 줄쳐놓을 것이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합니다. 대. 그래서 양립 두 번째 나왔고요. 축사법 2조에 나온 그 가축들 한번 쭉 읽어보시길 바라고. 시험 안 내니까 줄치지 마세요. 한번 보시라는 얘기지. 또 별표 해놓고서 소, 낭, 말, 양 외우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아시겠나요? 또 외우는 사람들이 계시더라고. 소, 낭, 말, 양, 염소, 메추리, 꿀벌 다 외우는데 그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지렁이도 가축으로 봐요. 맨 밑에 지렁이 있나요? 네. 지렁이 어디다 키우려고? 지렁이 어디다 키우려고 양식을 할까? 예? 립스틱 재료예요. 립스틱 재료. 립스틱 재료가 지렁이라고요. 뭘 어머야 또 어머는. 자, 립스틱을 지렁이로 만들어요. 모르셨어요? 네. 립스틱을 지렁이로 만드는데 립스틱이 소화가 안 된대. 체내에 쌓인대. 쌓이는데 의학적으로 몸을 검사해 보니까 남자 몸에 많대요. 여자 몸에 많은 게 아니라.
근데 뭔가 이상해가지고 나름대로 저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본 결과 여자는 바르기만 하잖아요. 그걸 쪽쪽 빨아먹는 사람은 누구예요? 남자 아닌가? 근데 또 거기서 의문점이 또 생기는 게 여자분들 대개 가지고 화장 안 지우고 주무세요? 지우고 주무시잖아. 그럼 이 화장 누구 거 빨아먹고 온 거야 이거 도대체. 자, 거기 문제가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렁이를 키워도 지목은 목적문제가 됩니다. 넘어가서 5번의 임야. 산림 및 온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는 임야로 하는데 임야는 외우시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외우실 것? 앞을 따면 어려우니까 뒤를 따세요. 지, 쥐, 쥐, 땅, 땅, 지, 지, 임야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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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땅, 지, 지, 쥐나 땅이 나오면 다 임야입니다. 임야가 뭐예요? 그게 뭔데? 아니 그게 뭐냐니까 풀 줄 알아야지 나중에는. 그러니까 임야가 뭡니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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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땅, 지. 그게 뭔데? 임야. 그러면 안 되고 나중에 풀려요. 그러니까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까지를 임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까지 설명드릴게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에서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까지를 묘지로, 임야로 봅니다. 설악산 국립공원은 지목이 임야지 공원 아닙니다. 그 다음에 6번의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모지는 광천지로 한다. 다만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영수로 운송하는 송수관, 소유관 및 저장시설 부지는 제외한다. 제외시키는 이유는 잡종지로 분류하다 보니까 제외가 되니까 가볍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흔히 약수터 있지, 약수터. 약수터가 지목이 전부 다 광천지가 됩니다. 온천도 광천지예요. 7번째 염전.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다만 천일전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 시설물의 부지는 제외한다. 동력이 붙어버리면 지목은 공장 용지로 분류하니까 염전에서 제외가 됩니다. 8번의 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와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대로 하는데 주거용 토지도 지목은 대가 되고 사무실도 대가 되며 점포도 대예요. 왜 토지 분양할 때 사업용지 분할하는 말 쓰지만 사업용지라는 지목은 없어요. 다 지목은 됩니다. 근데 박물관도 지목은 대, 미술관도 되다 보니까 애들이 잘못하게 되면 두들겨 패지 마시고 관대하게 용서 좀 해주세요. 미술관, 박물관, 관자 붙으면 지목은 뭐다? 되니까 관대하게 용서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 조성공사, 중공릉 토지까지를 대로 갑니다. 넘어가게 되면 9번의 공장용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 시설물의 부지, 공장용지로 분류되고, 두 번째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중공릉 토지도 공장용지로 갑니다. 마지막까지 공장용지인데 위와 같은 토지의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도 공장용지다요. 공장 안에 있으면 다 공장용지입니다. 공장 안에 주차장, 공장용지, 공장 안에 도로, 공장용지, 공장 안에 기숙사, 사택 다 공장용지입니다. 끝나고 묶어드릴게요. 10번째 학교용지.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학교용지를 한다. 거기까지 보시면 되고, 11번째가 주차장. 자동차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 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주차장으로 한다. 주차장이 되기 위해선 토지이건 건물이건 주차 전용일 때가 지목이 주차장이 됩니다. 전용이 아닌 건 주차장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제외시키는데, 이번 주차장이 아닌 것들이에요.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다목에 따른 노상 주차장 및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이 아니다요. 제외시키는데, 먼저 노상 주차장.
도로에 하얀 선 그린 주차장이 있을 겁니다. 지목은 전부 다 도로고, 부설 주차장은 주된 지목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된 지목 따라가는 얘기는 아파트 안에 주차장은 대로, 공장 안에 주차장은 공장 용지로, 교회 안에 주차장은 종기 용지로 가다 보니까 주차장 분리하지 못한다가 기본 틀인데, 근데 문제는 거기에 또 유의되는 것이 주차장법제 19조 4항 규정에 의거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주차장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대요. 그럼 부설 주차장에서 제외가 됐는데 거기에 또 제외래요. 제외는 부정이니까 강한 긍정이 되어서 지목은 뭘로 가느냐? 주차장입니다. 요거 그림 가지고 이해하시는데, 자, 여기 도로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도로 옆에 필지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 필지는 5번 땅 대고 여기 6번 땅 대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에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 이름이 VIP 식당이에요. 뭐라고요? VIP 식당. 그래서 TV 그 야구 방송하다가 퀴즈를 내면서 맞추신 분에게는 저녁 외식 상품권 VIP 상품권 드린다고 얘기하더라고. 이 아나운서가 잘못 읽은 거죠. 아나운서가 외식 상품 드린다 그러고선 빕스 아니에요. 근데 VIP 상품 준다 그래가지고서 잘못 읽어가지고 웃음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옛날 또 한번 우습게 한번 읽었던 것이 옛날 야구 골든글러브 할 때 지금 그 이보이 나오지 않나요? 압구정 백양가? 거기는 이보이 걔가 나와가지고서 예, 골든글러브 부를 때 한문으로 김재박을 써 있는 것을 김재전 이렇게 읽었어요. 박자 전체 비슷하니까 그래가지고 김재전 아나운서가 툭 팍팍 그래가지고 김재박해서 있던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식당이 있고 여기 별로 재미없었죠. 네, 저도 이해해요. 자, 어쨌든 여기 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 소위 말하는 뭐예요? 부설 주차장, 지목은 전부 다 대인 거지 주차장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부설 주차장을 제외시켰는데, 문제는 다녀보시니까 저기 하계동 가니까 2000년 아울렛 있죠. 네, 아울렛이 건물이 이렇게 있고 정문 앞에 길 건너 맞은편에 고객 전용 주차장이 따로 떨어진 거 본 적 있을 겁니다. 떨어져 있는 것을 표현상으로 시설물의 부지 인근이라고 표현한 것이 그 뜻이에요. 부지 인근이 붙어버렸다는 얘기는 붙어야 돼, 떨어져 있더라.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을 때 지목은 주차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 말이 없으면 주차장이 아니고 여기에 붙어버리면 지목은 주차장이니까 요 부지 인근 있나 없나 요걸 보셔야 돼요. 여기 과거에 한번 나왔다가 대부분 다 틀린 데가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은 주차장에서 제외시키는데, 물류장, 야외전시장 일반적으로 잡종지로 분류합니다. 물류장의 경우는 건물이 있냐를 따지기도 해요. 건물이 있는 경우 대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물류장 지목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류장은 주차장에서 제외됐다 이게 중요한 거니까 물류장 지목이 뭐냐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거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12번째가 주유소용지. 이거 마저 끝나고 쉴게요. 석유 제품 또는 액화 석유 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주유소용지가 되고, 두 번째가 저유소 및 원유주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합니다. 하지만 다만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송유소 등의 부지는 제외한다 해서 주유소로 보지 않는데, 공장 안에 있게 되면 다 공장 용지로 분류해야지 주유소로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째가 창고 용지. 물건 등을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 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창고 용지로 한다. 이건 어려운 내용은 없고. 14번째가 도로.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 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도로이며, 두 번째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도 지목은 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고속도로라는 휴게소 부지도 지목은 도로예요. 대 아닙니다. 도로예요. 그 다음에 두 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하는 토지도 지목은 도로로 갑니다. 그 다음에 5번이 도로가 아닌 것인데,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도로로 보지 않는다.
아파트 안에 있는 도로는 지목이 대로 양입이 되고 공장 안에 있게 되면 공장용지로 편입돼 버리니까 별도로 도로로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68번은 생략하고요. 15번의 철도용지 1번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차고, 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철도용지라 한다. 역사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역사의 경우는 서울역, 대전역 전부 다 철도용지입니다. 17번의 제방, 조수, 자연요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등의 부지는 제방으로 한다. 제방은 네 가지입니다. 조수 막는 것이 방조제, 흘러가는 물 막는 것이 방수제, 모래 막는 게 방사제, 바람은 방파제에서 네 가지를 제방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17번째가 하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으로 한다. 흐르고 있어도 하천이고 예상돼도 하천입니다. 예상하는 땅이 뭐다? 예상되는 땅이 옛날 말로 고수부지, 지금 말로 둔치. 왜 가끔 뉴스에 한강 둔치란 말 쓰지 않나요? 네. 지금 고수부지 둔치를 뭘로 이용해요? 주차장도 있고 한강 시민공원도 있지 않나요? 한강 그 부지에 거기 비가 많이 오면 거기 물 흘러갈 걸 예상할 수 있죠. 네. 그럼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둔치도 전부 다 지목은 하천이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에 18번의 국어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똥 및 그 부속 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는 국어로 한다. 흔히 또랑 등을 국어라고 부릅니다. 작은 수로가 국어가 되고 큰 물길이 하천이 됩니다. 그 다음에 19번의 유지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은 토지는 유지를 한다. 흔히 물 고인 땅을 유지라고 부릅니다. 여기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넘어가서 양어장.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 양어장이 되기 위해선 육상에 조성을 해야 돼요. 바다에 있는 것들은 지목 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번째가 수도용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수도용지를 한다.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22번째가 공원. 일반 공중의 보건, 휴양 및 정서 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 된 토지는 공원을 한다. 일반적으로 공부할 때 공원이 좀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 다 지목은 공원이에요. 어린이 공원도 지목은 공원, 근린공원도 공원, 도시자연공원도 공원, 체육공원도 공원으로 합니다. 하지만 묘지공원만은 지목이 묘지예요. 공원을 주의하시고 아까 배울 당시에 자연공업상 국립공원은 임야로 분류하는 그 두 개는 공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밑에 23번의 체육용지. 국민의 건강 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등 체육시설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체육용지를 한다. 하지만 다만 체육시설로서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골프연습장, 실내수영장, 체육도장까지 쭉 줄쳐놓으신 다음에 지목을 한 글자로 뭘로 이해하셔라? 대를 봅니다. 태권도장 보게 되면 남의 건물 세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지목은 대로 분류하는 거지 체육용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 한강에서 배를 탔대요. 지목은 하천이지 체육용지가 아닌 게 되는 것이고, 산에 있는 야영장은 임야로 분류하다 보니까 체육용지에서 제외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번째가 유원지. 일반 공중에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 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아까 원자 붙으면 지목이 뭐가 돼 이렇게? 원 원자 붙으면 유원지. 관자 붙으면 미술관, 박물관은 관대 대. 이렇게 헷갈리지 마시라고. 미술관, 박물관은 관대이시라고 그랬으니까 관자 붙으면 대가 되고 동물원, 식물원은 유원지가 되는 겁니다. 민속촌도 유원지가 되고 경마장도 유원지예요. 아까 나와도 승마장, 경윤장은 체육경지고 경마장만은 유원지가 됩니다. 경마장 어디로 가자? 과천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유원지로 가는 거예요. 경마장 어디로 간다고요? 유원지로 갑니다. 다만 이제 이들 시설과의 거래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 국어, 유지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뭔 말이냐? 민속촌 가게 되면 민속촌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고 민속촌 안에 출입문이 있고 민속촌 지목이 뭐라고요? 민속촌이 유원지죠? 나 까먹은 줄 알았어. 금방 배웠는데. 민속촌이 있을 경우 이 안에 뭐 식당도 있고 음식점, 찻집 많이 있을 경우에 하천도 이렇게 있을 경우에 유원지 안에 있으면 지목은 다 유원지예요. 유원지로 보는데 유원지와 떨어져 있는 독립적인 식당이 있더라. 이것까지 유원지로 볼 수는 없으니까 유원지 안에 있으면 지목은 전부 다 유원지로 분류하는데 유원지와 떨어져 있는 것들은 유원지로 볼 수는 없다. 이건 거의 다 왔으니까 이제 한 번에 딱 털어드릴게요. 넘어가시게 되면 나오는 것이 58페이지의 종교용지. 일반 공중의 종교식을 위하여 예배, 법요, 설교, 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 사찰, 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종교용지란다. 이제 많이 헷갈리는 것이 사찰이에요. 사찰은 절은 무조건 다 종교용지입니다. 경제 불국사이건 양산의 통도사이건 다 지목은 종교용지이지 오래된 자료라고 해서 사적지 아닙니다. 그 다음에 26번째가 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다만 이 사적지가 학교용지나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 안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제외한다. 이 말 뜻은 사적지가 학교용지 안에 있게 되면 학교용지로 편입이 되는 것이고 공원 안에 있게 되면 공원으로 편입, 종교용지 안에 있게 되면 종교용지로 편입되기 때문에 별도로 사적지로 보지 않습니다. 이제 다 왔으니까 묶어드릴게요. 묘지 본 다음에 묘지에는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묘지이며 도시공원법에 의한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 된 토지도 묘지입니다. 그 다음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제9호 9호 규정에 의한 봉환시설과 8조가 아니라 9조예요. 뭐 8조 9조 중요한 건 아니고 9조에 의한 규정에 의한 봉환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묘지로 한다. 중요한 말 나오는데 다만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간다. 다 나왔습니다. 아까 배울 때 대의 경우 양입할 수 없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몇 개 나왔어요 지금? 3개 나왔죠? 뭐뭐뭐 과수원, 목장용지, 묘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참 잘 나오는 유용지 하나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지목이 공장용지고 이 안에 있는 의료시설. 아까 그럼 어디 안에 뭐죠? 그럼 어디 안에 뭐 그러면 답은 항상 앞에 게 답이에요.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오케이? 그럼 어디 안에 뭐 그러면 뭘로 풀어라? 앞에 거를 푸는 거예요. 그럼 고속도로 안에 휴게소는? 도로. 공장 안에 의료시설, 공장용지, 유원지 안에 하천, 유원지, 그 다음에 법주사 안에 석등, 종교용지. 이해 갔어요? 그럼 어디 안에 뭐 그러면 전부 다 뭐다? 앞에 거란 얘기. 공장 안에 주유기, 공장용지 다 이렇게 어디 안에 뭐 그러면 다 뭘로 푸실 것? 앞에 거로 푸는 거예요. 앞에 거로 푸는데 양입되니까. 근데 뒤에 거로 푸는 게 3개가 있어요. 요 3개 외우셔야 돼. 과수원 안에 주거용 토지는 대, 목장 안에 주거용 토지 대, 묘지 안에 건축물의 관리부지 대. 요 3개만 데려가는 것이고 어디 안에 뭐 그러면 다 뭘로 푸시되? 앞에 거로 푸시는 것이고 뒤에 거로 푸는 게 3개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만 어디 안에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이걸로 해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나중에 단서 조항에 나온 내용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세분하시면 내용 파악할 수가 있어서 요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땅이 잡종지 나와 있죠. 잡종지라는 땅은 좋은 땅, 나쁜 땅. 좋은 땅. 좋은 땅입니다. 잡종지는 어떻게 구별하신다고 설명드렸었느냐? 임야는 뭘로 시작해도 뭘로 끝나요? 임야는 지, 땅, 지. 그리고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들어본 경 나세요? 근데 천만다행스럽게도 잡종지란 말은 지나 땅이란 말이 없어요. 그렇게 구별하시면 될 텐데 처음 나온 것이 뭐가 나왔느냐? 갈대밭 나와 있나요? 네, 갈대밭. 실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연고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 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 처리장 등의 부지와 가장 중요한 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도 지목은 잡종지다예요. 친절하게 법에 있는 걸 주면 참 고맙게 받아먹겠지만 법에 없는 걸 줍니다. 생판 처음 보는 거 주면서 지목이 뭐냐 물어보게 되면 답은 잡종지예요. 기출문제 보게 되면 지금까지 나왔던 것이 콩나물을 재배하는 땅 지목이 뭐냐 물어본 기출문제입니다. 콩나물을 재배하는 땅? 어디서 나왔나요 지금? 안 나왔잖아요. 그 지목은 잡종지. 그다음에 분뇨 정말 처리 시설 잡종지. 위험물 이동 탱크 시설 부지 잡종지. 다 안 배운 것들 다 뭘로 찍어야 돼요? 잡종 찍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배운 상황 나와 잡종으로 찍으셔야 되고 배운 건 배운 보면 찍어야 돼요. 근데 뭘 공부해야지 배운지 안 배운지 알지 책을 안 보면 다 생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하시면 지목은 구별이 되는데 이 28개를 외우세요. 죽어도 못 외워요. 그러니까 한 2번 읽으시면서 어떤 땅이 뭔지 아시면 되는 거니까 외우시면서 정리하면서 이렇게 알고 넘어가는 거지. 제일 좋은 거는 외우면 얼마나 좋을까. 외워지지 않다 보니까 한두 개는 외우라고 그러겠지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읽으시면서 이런 땅 지목이 뭔지 구별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지목이었었고요. 잠시 쉬신 다음에 이제 경계부터 해서 1시간 더 하고 마치도록 하죠.